네, 이번 장에서는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제네릭 클래스 또는 제네릭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네릭이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문법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네릭이라고 하는 챕터이긴 하지만 제네릭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품에 따라서 필드를 정의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사과를 정의하고 싶어요. 사과를 저장하는 상품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필드에는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애플 타입의 필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필드에 대한 getter, setter 메서드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set과 get으로 각각 애플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받거나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구스1이라고 하는 클래스, 얘는 지금 사과만 저장 가능한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사과를 저장하고 꺼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스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AA는 UA 형태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지금 뭐 구스1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A 집어넣으면 그냥 AA는 UA 형태죠. 자, 그럼 거기 안에는 set 메서드와 get 메서드, 다시 말해서 setter와 getter가 있으니까 s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다가 사과 객체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왜냐하면 s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체가 사과의 타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사과 필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과라고 하는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필드에다가 그대로 받은 객체를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get을 써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식이죠. 구스1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객체에다가 get을 쓰게 되면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애플 타입의 사과 객체를 리턴해 주겠죠. 자, 지금 3번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은, 이 구스1이라고 하는 건 애플이라고 하는 필드를 저장하고 있고, 그 애플을 꺼내거나 집어넣거나 하는 getter, setter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 구스1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사과를 저장하고 사과를 꺼내는 상품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연필을 저장하거나 똑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애플이 아니라 펜슬 타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여전히 펜슬 타입입니다. 그러면 펜슬이라고 하는 필드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 펜슬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getter, setter를 정의해야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s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펜슬 타입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렇게 받아온 객체를 자신의 필드인 펜슬이라고 하는 객체에다 집어넣습니다. 필드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내가 가져오라고 get 메서드를 쓸 때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 값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연필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메서드를 구현하고자 할 때는 구스2라고 하는 AA는 UA 형태로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구스2라고 하는 것의 set 메서드와 get 메서드를 가지고 값을 집어넣고 꺼낼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건 값을 집어넣고자 할 때는 이 구스2라고 하는 건 펜슬 타입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펜슬 타입만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펜슬이라고 하는 객체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일단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구스1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 있는 구스1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사과만 저장 가능한 클래스예요. 그리고 구스2라고 하는 것은 펜슬만 저장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저는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과랑 펜슬 말고 새로운 상품이 추가될 때마다 개발자는 계속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소리거든요. 말이 될까요?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클래스를 추가하지 않고 클래스는 나는 단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한 개의 클래스만 만들어 놓고 모든 상품을 다 저장할 수 없을까 해서 출발한 게 끄트머리가 제네릭입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 자,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도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만 갖고도 이거를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시나요?
제네릭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법만 가지고요. 자,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앞에 코드랑 틀린 그림을 한번 찾기를 해보십시오. 이 클래스,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뱃속에 타입을, 필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필드의 타입이요,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아, 오브젝트가 뭐죠? 자바의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던, 여기에 애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던, 또는 펜슬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던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 꼭대기에는 당연히 누가 있다고요? 물론 여기 사이에 몇 단계를 더 거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클래스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오브젝트의 자식 클래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오브젝트의 하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A도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애플도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아까 애플일 때는 애플만 저장할 수 있었죠. 펜슬일 때는 펜슬만 저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애플도 오브젝트고 펜슬도 오브젝트잖아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필드만 오브젝트로 놨다라고 하면 실제로 새로운 상품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어떤 클래스 타입이든지 간에 항상 이 구스라고 하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또 이전 장에서 이번 페이지를 보기 전에 그러면 필드를 오브젝트로 놓으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만약에 스스로 답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스라고 하는 모든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을 저장하고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하는 이 구스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이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구스1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메서드, 똑같이 set 메서드와 get 메서드 가지고 오브젝트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메서드를 집어넣었죠. 자, set 하고 나서 이제 객체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 필드에다 저장할 객체를.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집어넣었어요? new 애플이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게 가능할까요? 되죠. 애플은 뭐니까? 오브젝트니까. 다시 말해서 세팅할 때 내가 어떤 타입이든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애플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일단 세 번째 줄인데요. 세 번째 줄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집어넣었으면 꺼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내가 방금 집어넣었던 구스1이라고 하는 것에서 get을 한번 꺼내 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입을 리턴해요?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하죠. 왜? 나는 오브젝트 필드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꺼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한 네모칸을 치는 요 구스의 get이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 타입이란 말이죠. 나는 아까 무슨 타입을 집어넣었는데? 애플 타입을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로 애플 타입으로 꺼내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캐스팅을 하면 되겠죠. 애플로 캐스팅하면 그때 애플이라고 하는 타입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오브젝트를 애플로 캐스팅하는 건 다운 캐스팅이죠. 그럼 이때는 다운 캐스팅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나는 애플 타입으로 뉴로 생성자로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애플까지 다운 캐스팅이 되겠죠. 다운 캐스팅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내가 그냥 get만 쓰게 되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애플 타입으로 쓰고자 한다면 캐스팅을 해서 써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세 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를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에다가 펜슬을 집어넣을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펜슬을 집어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걸 다시 꺼내면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올 테니까 그때는 펜슬로 다운 캐스팅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펜슬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생성자로. 그래서 다운 캐스팅을 하게 되면 펜슬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내가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타입이든 집어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꺼낼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내가 넣었던 타입으로 꺼내려면 반드시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단계에서.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항상 내가 캐스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 번째 예제가 문제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번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번 무슨 타입을 집어넣습니까? 애플 타입을 집어넣었죠. 애플이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수를 했습니다. 개발자가 실수를 해서 내가 꺼낼 때 나는 분명히 애플 타입을 집어넣었는데 얘를 펜슬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을 했어요. 얘가 오브젝트니까. 자,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일반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 예외가 아니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실제로 실행하다가 캐스팅이 안 되면 오류 내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익셉션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정말 잘 보면서 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애플 타입을 집어넣었으면 애플 타입으로 캐스팅이 될 거고 펜슬 타입으로 집어넣었으면 펜슬 타입으로만 캐스팅이 될 거란 말이죠. 얘네들은 전혀 상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슨 타입으로 집어넣는지를 정확하게 잘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그걸 실수하는 순간에는 프로그램은 그냥 언제든지 강제로 종료될 수 있다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약한 타입 체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류가 안 난단 말이죠. 이렇게 막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캐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안 난단 말이죠. 오류가 안 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오류를 문법적으로 내주면 개발자가 오류가 발생하신 정말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오류가 발생되기 전에 그걸 수정을 할 텐데 그거를 체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문법적으로 체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실행하면서 캐스팅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법.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다시 약간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각각의 상품을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상품이 추가될 때마다 모든 클래스를 계속 다 만들어야 된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최상의 클래스인 오브젝트 타입을 만들자. 그러면 모든 타입을 다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이때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타입을 집어넣거나 잘못된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게 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문제점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제점,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배우는 제네릭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인터페이스에 대한 본격적인 문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랑 일단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여기 앞에, 여기 지금 박스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땅 하고 빼버리면,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랑 눈꼽만큼도 관계가 없는 문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접근 지정자 있고 클래스 지정해놓고 클래스 이름 짓는 거는 동일합니다. 클래스 A 해놓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 이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네릭 같은 경우 이걸 제네릭 변수라고 하는 타입 변수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이름 다음에 꺾인 가로를 써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T, K, V 이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던 X, Y, Z 이렇게 썼던 변수들처럼 변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다가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KDH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관례라는 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봐도 다른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대부분 관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문 대문자 하나를 쓰고요. 여기 변수 이름으로 마치 XYZ 이렇게 썼던 것처럼 자, T라고 하는 경우는 타입을 보통 얘기할 때 T를 쓰는 거고요. 키와 밸류라고 하는 건 나중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 각각 키, KV라고 하는 건 키 밸류 두 개의 순서 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N은 넘버, 숫자를 나타낼 때 그러는 거고요. 또 배열처럼 원소를 되게 여러 개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각각의 원소를 나타낼 때는 2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제네릭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클래스 다음에 꺾인 가로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를 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요. 제네릭 변수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변수가 하나고 변수가 두 개고 도대체 제네릭 변수가 뭔지 그게 바로 이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네릭 타입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꺾인 가로 안에 T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용물을 봤더니 여러분들 이 T라고 하는 타입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이 T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름 지은 이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변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직 안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트니 아니면 뭐 스트링이니 이렇게 정해놔야지 여기 각각 어떤 타입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지금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정하는지 뒤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여기 T라고 하는 것 대신에 내가 스트링을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 T라고 들어가 있는 자리가 다 뭐로 바뀌냐면 스트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set이라고 하는 놈은 스트링을 받는 거고요. get이라고 하는 건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고요. 내 필드는 스트링 타입을 하나 저장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요지는 이 t라고 하는 걸 지금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의 예제들이 막 떠오르실 텐데요. 아까는 어떨 때는 애플 집어넣고 어떨 때는 펜슬 집어넣고 그거를 따로따로 클래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예제에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애플을 집어넣을 때는 그때 여기다가 애플로 정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애플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다 만약에 내가 펜슬로 나중에 정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t 들어간 자리에 다 펜슬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난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요 하나를 가지고 애플이든 펜슬이든 그 밖에 어떤 상품이 오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 클래스 하나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얘는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애플로 정하는 순간에 리턴 타입도 그냥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점은 이런 제네릭 타입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K, 결국엔 내가 이거를 K랑 V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나중에 정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K 들어가는 자리에 인티저라고 정할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정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K 대신에 다 뭐로 바뀌냐면 인티저로 바뀌는 거고요. V 대신에 다 뭐로 바뀌냐면 스트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이걸 나중에 딱 쓰기 직전에 정해준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객체를 생성하면서 정해주는 건데 아무튼 나중에 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클래스를 디파인 할 때는 미리 정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객체는 똑같습니다. A는 UA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 8, 90%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AA는 UA라고 하는 형태로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할 때 A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네릭 클래스다. 그럼 제네릭 클래스라고 하는 건 클래스 이름 다음에 꺾인 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만큼이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A는 UA 형태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네릭 클래스 또는 제네릭 클래스나 제네릭 인터페이스 갖고 객체를 생성할 때는 물론 제네릭 인터페이스는 직접 생성을 못할 겁니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제네릭이 붙어있는 놈을 가지고 객체를 정의를 할 때는 생성을 할 때는 반드시 꺾인 가로 안에 실제 제네릭 타입이라고 하는 요 타입을 정해서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객체를 생성할 때 타입을 지정하는 거란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my class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my class t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t는 지금 정해놓지 않았죠. 변수로 내버려뒀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똑같은 나는 클래스 딸랑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 가지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y class, 그러니까 A는 UA 형태인데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string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땅땅 하고 써놨으니까 이제는 이 클래스가 실제로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스트링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다 다 스트링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스트링. 그리고 여기도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체는 MC1이라고 하는 객체는 비록 클래스, 그러니까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제네릭 클래스 갖고 만든 거지만 실제로는 스트링만 받을 수 있고 스트링만 출력해 준 놈입니다. 이거는 캐스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ge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링을 출력하는 거고요.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놈도 스트링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못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스트링 집어넣어야 될 상황에 숫자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인티저라고 하는 것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집어넣는 것도 방지하고 꺼냈을 때도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정확하게 지정한 타입으로 정확하게 꺼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위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다시 볼게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여기 이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어떤 타입으로 쓸 거다. 이 t에다가 어떤 타입을 대입할 거다라고 하는 걸 요때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있는 코드랑 여기 타입이랑 같겠죠. 여기는 스트링인데 생성자에서는 인티저라고 쓸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여기 두 개는 똑같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뒤에 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타입은 생략이 불가능하고 뒤에 건 생략을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AA는 UA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참조 변수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UA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특정 타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으로 나오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얘는 분명히 제네릭 클래스예요. 제네릭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이렇게 꺾인 가로 안에서 생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요, 이런 식으로 꺾인 가로 없이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안 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만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꺾인 가로 아래 올 수 있는 최대 타입, 다시 말해서 최상위 타입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T에는 정말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거든요. 인티저도 올 수 있고 스트링도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배웠던 모든 클래스가 됐던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만든 클래스 A, B, C가 됐던 뭐가 됐든지 다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생략하잖아요. 객체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생략했어. 그러면 이 올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모 클래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클래스의 가장 꼭대기엔 누가 있습니까?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생략하면 얘는 오브젝트 타입이 왔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모든 제네릭 클래스에는 T 대신에 너가 오브젝트 집어넣구나.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오브젝트 집어넣을 거면 그냥 생략하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일반 클래스처럼 표현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타입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달라지는 거 없죠. 필드가 두 개고, 지금 필드가 두 개니까 게터와 세터가 각각 두 개씩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그냥 앞에 거랑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자, K 밸류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이 지금 타입이잖아요. 타입이니까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그러니까 객체 선언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변수 값에 실제 타입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K라고 하는 값 안에는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 K라고 쓰여져 있는 데는 다 스트링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스트링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고, V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거에는 인티저가 들어갔으니까 V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는 다 인티저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과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스트링이니까 사과를 집어넣고 두 번째 거는 인티저니까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꺼낼 때도 다운캐스팅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리턴 타입 자체가 스트링이고 리턴 타입 자체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그냥 get keep, get value 하게 되면 다운캐스팅 없이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 준단 말이죠. 또 하나, 이건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서 나는 키는 반드시 스트링 타입이어야 되는데 내가 사과 대신에 여기다가 1000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밑줄 그어지면서 오류 날 거란 말이죠. 잘못 집어넣었다고. 이게 강한 타입 체크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타입이 딱 아닌 경우에는 타입도 체크하면서 모든 타입을 다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제네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K가 인티저고 두 번째 value라고 하는 V라고 하는 놈이 스트링입니다. 자, 그러면 키에다가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value에는 이런 문자 열이 들어갈 겁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꺼낼 때는 캐스팅 없이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특이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메서드에서 배우셨겠지만 void라고 하는 것은 리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첫 번째 string이라고 하는 놈은 K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V가 void다. void라고 하는 것은 리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V, 여기가 V,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가 void니까요. void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V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void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void라고 하는 거 이거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void 타입은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oid 하게 되면 V가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void면 value 값, 다시 말해서 set value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의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void를 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최초의 제네릭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상품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계속 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해결했던 게 첫 번째가 오브젝트였지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한 타입 체크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나중에 그걸 미리 잘 체크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최종적인 해결책이 바로 제네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제를 그대로 제네릭으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똑같이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네릭으로 선언을 했어요. 여기 T라고 했고요. 여기 T. 오히려 앞에서 본 예제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은, 복잡도가 낮은 클래스가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내가 사과를 저장하고 싶어. 그럼 애플이라고 집어넣습니다. 물론 뒤에 애플은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사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꺼낼 때 어떻게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게시라고 꺼내면 되는 겁니다. 캐스팅이 필요 없어요. 오브젝트처럼. 왜냐하면 이미 게시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그 애플 타입으로 출력을 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T에 애플이 들어갔을 테니까. 이 애플이라고 하는 게 T에 들어갔을 테니까 T 자리에는 다 애플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캐스팅 필요 없이 애플이라고 하는 놈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펜슬로 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펜슬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펜슬이라고 하는 값으로 T가 땅 하고 들어갈 테니까 이번에는 모든 T 자리에 펜슬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는 펜슬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펜슬 꺼내도 그냥 바로 펜슬 타입으로 꺼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세 번째 객체를 무슨 타입으로 집어넣었어요? 애플 타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애플이라고 하는 놈으로 T에 꽝 하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슬이라고 하는 객체는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사과를 집어넣으니까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꺼낸 걸 내가 펜슬에다 담았어요.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죠. 문법적 에러가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애플 타입이라고 하는 놈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애플 타입이니까 애플 타입으로 리턴을 할 텐데 그 놈을 내가 펜슬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강한 타입 체크라고 해요. 타입을 항상 체크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사전에 문법적인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다 고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높아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지금 애플로 정하면 얘는 애플만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플만 저장할 수 있으면 결국엔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걸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객체는 하나만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객체는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필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만 저장되든 펜슬만 저장되든 나는 클래스, 이 하나의 클래스 가지고 어떨 때는 애플을 저장하는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어떨 때는 펜슬을 저장하는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나는 클래스 전혀 건들지 않고 이 클래스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제네릭의 장점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가 제네릭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네릭 클래스도 있지만 제네릭 메서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는 건 제네릭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클래스입니다. 일반 클래스 A라고 쓰여져 있는데 나는 클래스 전체가 제네릭이 아니고요. 여기 T 해가지고 클래스 전체가 제네릭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딱 특정 원하는 메서드만, 이 메서드만 제네릭으로 만들고자 할 때 제네릭 메서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서드,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버로딩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버로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ABC, int A가 오고 어떤 경우에는 ABC, 여기 뭐 string A가 오고 이런 식으로 올 때 막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그너처가 다르잖아요. 얘는 int 타입이 오고 얘는 string 타입이 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메서드란 말이죠. 시그너처가 달라서. 그래서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지만 메서드의 매개 변수의 타입 또는 개수가 달라서 서로 다른 메서드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런 호출이 가능해요. 똑같은 ABC지만 3을 집어넣어도 잘 동작할 거고, ABC지만 안녕이라고 집어넣어도 잘 동작할 거란 말이죠. 이유는 서로 다른 메서드이기 때문에 얘가 구분해서 어떨 땐 얘를 호출을 시키고 어떨 땐 얘를 호출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럼 오버로딩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타입을 여러 가지 타입을 집어넣을 거면. 근데 그때 제네릭 메서드를 쓰게 되면 제네릭 메서드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같은 개념입니다.
자, 표현 방법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다음에 붙었잖아요. 제네릭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요, 메서드 이름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리턴 타입 앞에 붙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꺾인 가로 안에 t, 꺾인 가로 안에 t와 v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도 다 동일한데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이 t라고 하는 것이 리턴 타입에도 사용됐고 입력 매개 변수에도 사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건 리턴 타입과 입력 매개 변수, 두 번째 거는 입력 매개 변수에 각각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t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입력 매개 변수, 어떨 때는 출력 매개 변수, 어떨 때는 여기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그때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일반 클래스인가요? 제네릭 클래스인가요? 뒤에 꺾인 가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 클래스입니다. 그 일반 클래스 안에 제네릭 메서드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네릭 클래스가 아닌 거죠. 일반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릭 타입 변수를. 그럼 이 t라고 하는 놈은 어느 순간 나중에 또 정해지겠죠. 만약에 얘가 스트링으로 정해진다. 그럼 이제 얘도 스트링으로 바뀌고 얘도 스트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얘가 인티저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는 얘는 인티저로 2개를 받는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뀌었다. 그럼 저기 정해졌다. 그럼 여기 t라고 하는 놈이 이 메서드 2는 이제는 더블 2개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동일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kv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제네릭 타입 변수가 2개라고 하더라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냥 개수만 2개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 t가 언제 정해지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정하지 않고 그때는 변수를 두고 있다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에 어떤 타입을 쓸지를 정해준다 그랬었죠. 자, 메서드는 그럼 언제 정하면 될까요? 미리 정할 필요 없죠. 객체 생성할 때 미리 정할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 안에 이 메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체는 만들었는데 한 번도 이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굳이 미리 만들 필요가 없죠. 자, 감 잡으셨겠지만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때 처음 쓰는 거니까. 자, 그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A라고 하는 객체, A는 new A, 일반 클래스에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A 뱃속에 ABC 메서드 호출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호출하잖아요. 자, 참조 변수에다가 거기다가 바로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이름 썼단 말이죠. 동일합니다. 참조 객체 A에다가 그냥 메서드 이름 그대로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 다음에 여기에서 제네릭 타입을 정해준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제네릭 클래스를 객체 생성할 때 A라는 이름이 길어진 것처럼 얘는 메서드 이름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참조 객체 인티저 타입으로 정하고 싶어요. 어떤 t라고 하는 메서드. 여기 t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t가 리턴 타입도 t고 입력 매개 변수도 t예요. 그리고 여기는 t라고 하는 제네릭 메서드, 제네릭 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참조 객체 이 메서드 1을 호출하면서 여기 앞에다가 인티저라고 써줬어요.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인티저라고 써놨으니까 얘는 이제 무슨 타입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 t가 인티저로 바뀌는 거니까 숫자만 받을 수 있겠죠. 정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100 잘 집어넣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인티저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리턴 타입도 t만 리턴할 겁니다. 여기 t로 바뀌는 거죠. 인티저로 바뀌는 거죠. 자, 이해가 가셨죠? 자, 다만 실제 제네릭 메서드에서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가 t죠. 여기도 t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t라고 하는 것과 입력 매개 변수에 t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자, 여기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건 제네릭 메서드예요. 자칫 말해서 이 t라고 하는 걸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메서드가 제대로 나머지 t에다 다 모든 걸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t라고 하는 값이 무엇인지 정해져야지 내가 무슨 타입을 받을지도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타입을 리턴해야 될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A. 메서드 1 100 이렇게 호출했어요. 호출을. 자, 그러면 원래는 제네릭 메서드니까 여기 꺾인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꺾인 가로가 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왜 생략이 가능하냐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어디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 들어가는 자리죠. 여기는 원래 t타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이 들어갔네? 아, 그러면 인티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티저가 들어갔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 유추가 가능하려면 입력 매개 변수 자체에 t 타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t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메서드가 입력 매개 변수가 없는 그냥 메서드예요. 메서드 1 하고 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는 앞에 제네릭이면 제네릭을 생략 못하죠. 왜냐하면 이 메서드 호출 부분만 가지고 절대 무슨 타입이 들어갔는지 유추가 안 되는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메서드 2가 있고요. 메서드 3가 있습니다. 각각 호출하는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호출할 때 string이라고 호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string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string 타입을 받아서 string 타입을 리턴하는 메서드가 된 겁니다.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요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걸 출력했을 때도 string 1이라고 하는 string 타입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와 첫 번째의 차이점은요. 이 안녕이란 타입 자체가 string이기 때문에 그러면 t 타입이 string이란 소리인가 보네 라고 해서 그것이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나머지는 이건 출력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tt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다 tt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블로 정하고 싶어요. 더블 두 개를 받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2.5, 2.5라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더블로 쓰는 게 공식적인 표현인 거고, 이 t타입이 매개 변수니까 t타입의 매개 변수가 2.5가 나왔던 소리는 더블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걸 생략해줘도 더블인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gm이라고 하는 것 안에 메서드 3를 호출하면서 앞에다가 string, 첫 번째 거는 string, 두 번째 건 integer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서드 3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 3를 호출을 하게 되면 메서드 3는 지금 여기 보면 리턴 타입이 없죠. 보이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호출하고 마는 거죠. 여기 프린트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 gm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거 생략 가능한가요? 생략 가능하죠. 첫 번째가 스트링 타입이고 두 번째가 인티저의 매개 변수가 왔으니까 역시 두 번째 것처럼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네릭 메서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서드의 마지막인데 이번 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 여기 지금 t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안에서 모든 메서드를 다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string 클래스라고 하면 요 t라고 하는 것이 string 클래스라고 한다. 만약에 string 클래스라고 한다면 내가 character at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 있어요.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것은 string 안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또는 뭐 length라고 할까요? length라고 하는 메서드도 string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t로 정해져 있지만 나는 나중에 이거 t에다가 string 집어넣을 거거든. 그걸 넣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미리 t.length 이런 식으로 그냥 호출했습니다. 그런 호출하는 콜 여기다 썼다고 쳐볼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가 문제입니다. 나는 나중에 스트링 집어넣을 거거든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나는 나중에 스트링을 집어넣을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t라고 하는 문법 자체에 올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올 수 있단 말이죠. 세상 모든 클래스가 다 t에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스트링을 집어넣을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스트링을 안 집어넣고 엉뚱한 걸 집어넣으면 이 코드는 그때 가서 에러가 나야 되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모든 놈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메서드만 올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했죠? 여기 t로 올 수 있는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게 뭔데요? 오브젝트 클래스 메서드밖에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놈들은 다 오브젝트니까.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브젝트 안에 있는 메서드만 올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오브젝트 메서드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t.length라고 하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나중에 스트링을 집어넣을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에는 문법적으로 모든 게 다 올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오브젝트 메서드만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할게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제네릭 메서드는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오브젝트 뱃속에 있는 메서드들만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건 어떨까요? 나중에 스트링을 집어넣을 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t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게 다 올 수 있지 않고
스트링만 올 수 있다.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가정해 볼게요. 이 t라고 하는 거에 스트링만 올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쓸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게 다음 절에서 저랑 다시 알아보게 될 제네릭 타입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